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교육부의 주요 교육 환경 개선 정책들입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을 보면서요. 한국 교육 환경의 현재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려 하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 정책이 어떤 유형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또 그 문제의 원인과 현상은 뭔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수단, 그리고 세부 추진 계획까지 제시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교육의 가장 기본, 그러니까 학습 환경, 시설 관련 정책부터 보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이건 유형으로 보면 노후 시설 문제고요. 네, 그렇죠. 원인은 건물이 오래된 거겠죠. 물리적인 노후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 학습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거고요. 상당히 직접적인 문제네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은 안전하고 쾌적하면서도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수단이나 세부 계획으로는 노후 시설을 고치고 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자체를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이게 단순 보수를 넘어서는 거죠. 뭐랄까, 기술이나 친환경 설계까지 통합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맞아요. 바로 그 점인데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시설 노후화라는 유형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다뤄진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원인이야 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는 거지만 학습 집중도 저하라는 현상은 교육의 질과 바로 연결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보수하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수단을 통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이게 모든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다음으로 교육시설 환경 개선 종합계획도 좀 볼까요? 이 정책의 유형은 냉난방 시설 비미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정말 체감되는 문제죠. 네. 원인은 설비가 부족하거나 오래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현상은 계절 따라 학습 효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고요. 맞아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집중하기 어렵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쾌적한 학습 온도를 유지하겠다 이거고, 수단으로는 모든 교실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예산도 확보하고 또 설비 자체를 고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인 환경 조성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자, 이제 조금 다른 차원으로 가서 교육 형평성이나 특정 학생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로 넘어가 볼까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이 다루는 유형은 지역 간 교육시설 격차예요. 네, 이건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죠. 원인은 아마도 불균형한 자원 배분일 수 있겠고, 현상으로는 도서, 벽지 같은 특정 지역 교육 환경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균형 투자를 통해서 이 격차를 줄이겠다 이거고, 세부 추진 계획은 특히 좀 소외된 지역에 맞춤형으로 교육시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책의 유형이 보편적인 시설 개선에서 특정 집단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좀 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격차라는 현상의 원인을 지역적 불균형으로 보고 맞춤형 지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시설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만들려는 어떤 더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장애 공간 문화 조성 종합 계획을 보면 또 연결이 되네요. 이 정책의 유형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설 부족 문제고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인은 그동안 설계나 예산 배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상은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거겠죠. 학습이나 이동에요. 맞습니다. 물리적인 장벽이 큰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특수교육의 친화적인 환경을 확대하겠다. 이거고 구체적인 수단과 계획으로는 이동 편의시설이나 감각 자극실 같은 특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여기서도 보이네요. 자, 다음은 학습 공간의 현대화 그리고 기술 도입 관련 정책들입니다. 이것도 흥미로운데요. 창의적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이 정책의 유형은 학교 안에 학생들이 쉴 만한 공간이나 창의적인 활동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입니다. 네, 교실 아니면 운동장 약간 이런 식이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원인은 아마 전통적인 교실 중심의 공간 설계 때문일 수 있고, 현상은 학생들이 편히 쉬거나 자유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펼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개선 방안은
휴식과 창의성을 좀 증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 이겁니다. 수단으로는 다목적 학습 공간이나 쉼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걸 지원하는 추진 계획을 담고 있어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뭐랄까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간의 변화는 사실 학습 방식의 변화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죠.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추진 계획이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네. 이 정책의 유형은 디지털 학습 인프라 부족입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기술 도입 속도나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그로 인한 현상은 디지털 기기나 환경을 활용한 교육에 제약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죠. 인프라가 없으면 시도조차 어렵죠. 그래서 개선 방안은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거고, 수단 및 세부 계획으로는 무선 인터넷망 확충, 디지털 칠판 보급, 스마트 기기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간 혁신이랑 디지털 전환이 같이 가야 효과가 크겠네요. 맞습니다. 시너지가 중요하죠.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요. 학생들 건강이나 안전 문제, 또 지역 격차 해소,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계획들이 더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는 공기질 저하라는 유형의 문제를 공기정화 장치 설치나 실시간 모니터링 같은 수단으로 해결하려 하고요. 공계절 문제도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은 재난이나 안전사고 위험이라는 유형에 대해서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CCTV나 비상벨 같은 안전장비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대응하고요. 네, 안전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또 농어촌 교육 환경 개선은 도시와 농촌 간의 시설 격차라는 유형을 소규모 학교 현대화라는 수단으로 풀려고 하고, 학교 복합화 추진은 학교 시설 활용률이 낮다는 유형의 문제를 방과 후나 주말에 시설을 개방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수단으로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정말 각기 다른 유형의 문제에 맞춰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수단을 제시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종합해보면요. 한국의 교육 환경 개선은 정말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동시에 다루는 상당히 다각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후시설 같은 그런 물리적인 원인부터 시작해서 지역 격차나 디지털 전환 지원 같은 구조적인 원인까지 폭넓게 진단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맞춤형 개선 방안과 구체적인 수단, 그리고 추진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 환경이라는 이 복잡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이 계획들은 더 나은 학습 환경이라는 하드웨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그리고 당신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렇게 물리적인 환경, 디지털 환경이 개선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까요? 이런 하드웨어 변화 속에서 과연 교육 내용이나 교수법, 학교 문화 같은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함께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새로운 공간과 도구가 정말 진정한 학습 혁신으로 이어지려면 그 안을 채울 내용과 방식, 문화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이것이 바로 앞으로 더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